안녕하세요, 조지영아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각 지역으로 보냈던 문서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로 특별한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도 원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인데요. 이건 2월 16일자에 발송된 내용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인위, 민청, 부동, 기타 각종 항체의 직장 대표자로 3.1 기념준비위원회를 즉시 조직해라. 준비위원회는 동원부, 선전동원부, 준비부를 둘 것, 각 부락 직장에서 준비하여 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단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대표를 조직할 것. 어떻게 준비를 해라 하는 내용이고요. 인위는 인민위원회, 민청은 조선민주청년동맹, 부동은 조선부녀총동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일까지 3.1운동의 원인, 경과, 의 결과를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25일부터 28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라, 지휘자, 자위대 선정해라. 그리고 이 지휘자, 자위대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지정한 장소에 시간에 집합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각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집합해서 단체기, 표기기, 인위기를 둘 것. 시간가 나는데 이 인위기가 인민위원회 깃발이에요. 인민위원회 깃발. 보수 학자분들, 농객분들은 이 인위기를 두고 또 비판을 하시는데 왜 태극기가 아니고 인민위원회 깃발을 들었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인민위원회가 해방 이후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미군 정예이나 경찰 쪽에서는 이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민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인위기가 아니고 태극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역시 잘했다 라고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태극기 들었으면 좌익 세력들이 본인들을 숨기려고 태극기를 든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일 식장에서는 아지프로는 이른 5분 이내에 이렇게 준비를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아지프로가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 활동이에요. 근데 이 선동이란 말이 또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3.1운동 할 때도 선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지프로라는 요즘도 막 영어 섞어서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있어 보이는 단어다. 그런 걸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아지프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잘 참작해라.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바람의 방향이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준비해라 하는 거고요. 인민의 기세를 살려 집회를 가지고 조직 강화를 도모해라. 그리고 당의 각급 기관에서는 비판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아래 양식의 상급 기관에 보고해라. 통계를 이렇게 내서 올려라 하는 거고 이거는 결과 보고에 대한 거죠. 그리고 해설 사업 재료는 이런 책에 나온 거를 참고해라. 그리고 선전의 출판물은 다시 수집해서 올려보내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표가 나왔어요. 그 행사할 때 어떤 내용들을 쭉 적을지 예시를 보내주는 거죠. 예시. 민주주의적 석방해라. 한경 석방해라. 박헌영 선생님 체포령을 즉시 철회해라. 임시정 무슬림 만세.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일제적 통치국으로 분쇄해라. 그리고 단일 유진제 즉시 실천해라. 입법 위한 타도, 친일파 극멸, 삼상회의 결정, 몰입에, 인민경제를 파괴하는 몰입에 철저한 이런 자유, 절대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노동자는 이런 노동법령, 생활보장, 공장, 직장위원회, 노조 말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 농민들은 토지 문제는 인민적으로 해결하게, 강제농축을 절대 반대, 비료배급을 농민이 감시하게 하라, 일제적 농회를 분쇄해라,
청년은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학원의 민주화, 교육기의 균등, 뭐 남로당 깃발 아래로, 뭐 이런, 남로당에서 만든 문서니까 당연히 근로인민은 남로당 조선당 깃발 아래 모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부인해도 보세요. 뭐 태모 유아 보호, 뭐 산후 보호해라, 육아휴직 얘기하는 거죠. 부인 구속하는 일체 봉건전 유습을 속탕해라. 뭐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보세요. 그냥 당시의 남로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일 뿐입니다. 자, 문서, 다른 문서 6차 지령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3.1운동 기념 칸파일 전개하는, 이거는 민청, 조선민주청년동맹에서 선정교양부에서 만든 문서예요. 조선민족이 피로써 일제 대항을 걸게 되면 돌아온다. 뭐 쭉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하고 대중을 인입시키는 동기로 삼아야 된다. 이거 인민위원회로 같이 가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1운동과 인민항쟁. 이 인민항쟁은 그 전해에 있었던 10월 대구 사건, 대구에서 그러니까 9월 달에 총파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다가 10월 달에 대구에서 좀 크게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동분자 얘기했고 그 분열 행사를 결부시켜면 이 내용이 뭐 경찰이나 미군정이나 지금 막 집회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전해에도 이런 뭐 일제 시대 했던 순사들로 이루어진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반동분자들이 이 분열을 시켰으니 올해도 그럴 거다. 이거를 막지 못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3.1운동 당시 청년들의 역할, 그쵸? 유관순 열사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남조선의 모순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삼상결정 정신, 삼상회의 계속 나오죠. 삼상회의 때 결정된 거대로 하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반단위로 순독 집회, 5분간 발언대를 만들 건데, 우수한 동물을 선정해라. 또 또 이렇게 통계자료 어떻게 내라. 비고 통계자료 어떻게 내라. 또 여기 표들이 쭉 나왔어요. 이완용의 재출연 분쇄하자, 주인 바꾼 머슴살이 반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빨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입법의 절대 반대, 삼상회의 결정 즉시, 인민항쟁 광장을 즉시 석방,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그쵸? 그리고 뭐 완전 독립 전치다, 민청 깃발을 뭉치자, 박헌영 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가 나왔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근데 이 당시로서는 김일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걸 갖고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제주민민회 결정서 발표를 한 건데 3.1 기념 행사에서 발표할 내용들, 연설할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위대한 혁명을 기념함에 있어 반세기 동안 선열들이 고립적으로 독선들이 아니라, 별 내용이 없어요.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임시정부 수립의 매진, 그리고 민전에서 지방선거 행동 강령을 맞는 거죠. 이렇게 해라. 토대를 만드는 대로 매진해라. 반동세력 분쇄해라. 국제협조와 평화확보에 매진해라. 일치단결로 민주문제 해결을 매진해라. 자주독립, 임시정부 수립 만세,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민주주의 민족전선 만세라고 나왔는데,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이것도 뭐 북한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인민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게
여튼 남한이나 북한이나 뜻하는 바였고, 북한에서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먼저 써버려서 이제 남한에서 국민이란 말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빨간 색깔을 갖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서를 봤지만 전혀 그 당시에 남노당 혹은 좌익 세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대단한 문서가 아니라 행사 준비 어떻게 하라 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 공문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보여드린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제 꽃고무에서 또 4.3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서 정말 너무 좋기도 하면서 또 가슴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 가슴 아픈 사연들 정말 많습니다. 그 희생자 혹은 유가족들의 증언들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마르질 않는데, 제가 처음 4.3 얘기할 때 그런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사건의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현실 같지 않은 얘기들. 어제도 나왔지만, 아기 엄마를 총으로 쏘고 나서 옆에 아기가 있으니 그냥 총을 얼굴에다 대고 쏴버렸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갓난아기의 다리를 잡아서 바위에 내려쳐가지고 죽였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참,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담한 내용들이 그 증언집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이 나요. 평생 산폭도로 살아왔는데 이제 희생자가 됐다 하는 말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사과를 하시면서 4만 명이 울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과가 갖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일본 문제들이 계속 말들이 많은데, 일본이 계속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게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바뀌지 않는 행동들이 점점 2차, 3차에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건데, 이 4.3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북의 공산당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시면, 아직도 남아있는, 제주에 남아있는 수많은 4.3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에게 돌을 던지는 꼴이 되는 거다. 그분들도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는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이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제대로 된 말씀들을 하셔야 되고, 제대로 된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